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소통에 대한 책, 나는 왜 소통이 어려운가? 이 책에서 제가 영상을 3번으로 나눠서 했었죠.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책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대화하고 싶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친구도 많았으면 좋겠고 베스트 프렌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잘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 가족, 부모라든가 배우자, 자식과도 원활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 그럼 나는 소통이 안 될까? 그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해요. 우리 삶에서 나쁜 일 정말 많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거나 내가 도전한 일을 실패했다거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행을 전환점으로 삼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은 귀중한 자기 실현이다. 그러니 인간관계의 소통과 관련해서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자. 누군가와 싸우거나 상처받거나 누군가가 나를 떠나거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불행을 전환점 삼아 나의 무의식을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생기는 일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다 라이히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대상 무차별적으로 사랑을 갈구한다. 무차별적으로 사랑을 갈구한대요. 사랑을 못 받을 만한 상황에도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이 무차별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줄곧 비난과 질타에 시달려왔다라고 해석해야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혼난 거죠. 비난받고 질타받고 학대를 받은 경험 때문에 공포감이 내면에 있어서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화를 쌓아온 데다 외톨이로 자란 사람은 그 누구에게서도 보호받은 경험이 없다.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분노, 두려움 왔다 갔다 하겠죠. 뭔가 두려운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잠을 푹 자지 못합니다. 타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 교환만 하고 있나요? 그냥 언제 만날래? 뭐 먹을래? 이 일 했어요? 그랬어요? 이런 대화만 하고 있고 우리가 깊이 있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마이너스 상태다. 예를 들어 남편과도 밥 먹었나? 애들 숙제 다 했나? 이런 대화만 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인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남에게 표현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내 이야기를 SNS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자신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의사소통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느낀 바를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에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어린 시절에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순전히 성장기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잘 들어주었는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야단을 맞지 않았는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얻어맞고 비난받고 혼나고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하면 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기 때 특히 어릴 때 무슨 말하면 너 발음 그거 틀렸어. 코끼리야. 코끼리 해봐. 콧거리. 사랑해 발음 애기들이 차랑해 이렇게 하죠. 차랑해 아니야. 사랑해잖아. 이렇게 자꾸 부모가 수정해 준다면 아이는 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겠죠.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혼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내 아이가 한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아이의 어떤 부분을 자꾸 판단하고 혼내고 비난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고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자라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내 말을 믿어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나를 혼내지 않아. 그런 적 없어.
그렇게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란 사람은 삶이 순탄하다. 그 마음이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제가 많은 육아서를 읽으면서 거짓말하는 아이의 근원을 봤더니 엄마가 이제 혼내거나 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자꾸 이제 엄마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성적을 저에게 말하기 싫어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제가 보는 거를 수치스러워하거나 좋게 여기지 않으면 안 봐요. 그렇게 아이들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줍니다. 이거 잘못했어. 이거는 네가 보여주기 싫은 거 엄마 보여줘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요. 아이가 좀 숨기면 숨기는 대로, 또 아이가 솔직하면 솔직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셋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숨겨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막 꾸미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편안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친구들이 많은데도 고독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냥 활달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남을 욕하느라 열을 올린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편안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대화를 하지 않고 험담을 즐기며 시간을 때우는 일에 불과하다. 뭐 누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카더라 뉴스 얘기하면서 드라마 얘기하면서 이런 거 매우 공허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야 우리가 진실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통로가 활짝 열린 것을 알려주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물을 수 있는 사이는 마음의 통로가 넓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하거나 나도 몰라 라는 식으로 하니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떤가요?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 반에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아이를. 수업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질문을 솔직하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권위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도요. 부모님이 안 돼. 그거 뭐 해줄 수 없어. 라고 할 때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장난감 왜 못 사줘요? 나 지금 피자 먹고 싶은데 왜 안 사줘요? 라고 질문하지 못한대요. 부모가 권위적이면 아이는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묻지 못합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간다고요. 친구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을 묻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무의식 속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느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를 알기 시작했어요. 저를 드러내기 전에는 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 수줍음이 많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여러분이 너무 부끄럽다며 말하고 표현하는 게 어렵다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불쌍하다라고 이제 마음 아프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머니에게는요, 마음의 여유가 있대요. 치유는 무엇이냐면 상대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대요. 상대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말을 하면 나를 비난하는지 예뻐하는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편안한 기분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치유와 평화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정말 아무 말이나 해도 배우자가 화를 내거나 나에게 야, 너 잘못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행복하겠죠. 치유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반드시 평온하다고는 할 수 없대요. 온갖 갈등을 경험해봄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대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막 만나자마자 너무 대화가 잘 되고 솔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경험해 본다고 합니다. 상처받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각오로 부딪혀야 마음이 단련된다. 무시당했을 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그럴듯한 말만 한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맞아요. 혈연 관계에서도 심리 관계가 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화가 치유에 대하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 상대를 보는 눈도 관대해진다. 이는 신뢰 관계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아, 내가 이런 단점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에게 단점이 좀 있어도 아,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좀 부족하구나. 나쁘거나 비난하거나 또라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겁내지 않는 대화, 그것이 고 치유에 대하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들으면은 내가 잘난 척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거를 들으면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해 보여야지. 혹은 이 얘기를 하면 잘난 척한다고 하니까 겸손하게 축소시켜야지. 겸손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질투하고 잘난 척한다고 미워할 거야.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난 겸손한 사람을 싫어합니다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안 좋게 봐요. 왜? 사랑받고 싶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나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예쁜데 누가 예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유 못생겼어요. 견적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예쁜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축소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죠.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참 잘 키웠네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했더니 아유 우리 애 바보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더 이상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아 맞아요. 제가 이런저런 걸로 우리 아이를 좀 공들여 키웠더니 아이가 좀 잘 자랐어요. 라고 나한테 노하우를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머, 당신 돈 많이 버셨네요. 사업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크게 해서, 올해는 연말 매출을 얼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러저러한 플랜을 세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업가랑, 아유, 아닙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해서 탁 끊어버려요. 거기에서 나는 너에게 절대 나의 사업 성공 노하우를 말해주지 않겠다라는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소통도 안 되고, 나도 그 사람과 어떤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소통의 조건은요, 솔직함이다라고 이 책에 써 있어요. 사람이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은 열등감이 있거나 상대에게 그렇게 박탈감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솔직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뜨거운 전골 요리를 했어요. 보글보글 끓였어요. 근데 아들이 막 운동, 달리기를, 자전거를 막 타고 숨을 헉헉대면서 집에 왔어요. 땀이 막 나요. 남자들 땀 너무 잘 흘리죠. 뜨거운 국물을 도저히 먹기가 싫어요. 더우니까. 솔직하게 나 지금 너무 더워서 차가운 냉면을 먹고 싶어요. 동치미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뭐 배가 안 고프다거나 뭐 밥맛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핑계를 댔더니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는 음식 투정하지 말아라 라고 야단을 친대요. 아, 우리 너무 더울 때는 우리 뜨거운 거 먹기 싫잖아요. 우리 더울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잖아요. 예. 이거를 엄마가 해놓은 음식을 딱 보고서 엄마를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안 먹는다 했을 뿐인데 마음은 냉면 해줘 이거예요. 시원한 거 없어? 이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저한테 시원한 거 없어? 나 이거 먹기 싫은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속으로 또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놈이 내가 해주는 거 안 먹고 해줘야죠. 자,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 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마음속 방문을 활짝 열어놓는데요. 그래서 외로운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이 설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우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최대한 강조한대요.
나 이렇게 외로워. 나 불쌍하지? 나 부모도 없이 자랐어. 나 학벌도 없이 자라서 힘들었어. 나 가난해서 고생했어. 나 이혼해서 힘들었어. 자식 혼자 키우나 힘들었어. 이렇게, 아니, 물론 다 인생 쉬운 거 없어요. 근데 유독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강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착이 강하대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타인을 보거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봐요. 나 힘들어. 나 불쌍해. 나의 가엾은 모습을 부각시키면 자신의 이미지는 나빠지고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는데 남들이 좋게 봐줄 것으로 생각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자기 집착에 빠지면 남을 볼 수가 없대요. 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타인의 현실이 없고요. 내 고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데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이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은 똑같이 병든 사람과 엮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라진대요. 지금 뭐예요?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은 솔직할 수가 없어요. 솔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만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을 만한 놈은 없고 아까 어떤 놈만 있다고 사기꾼이 주변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솔직하게 조금씩 용기 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김유라TV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여러분들 조금 솔직하게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소통이 어려운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